다항입니다. 피고인은 김주현 민정수석이 가져온 헌법재판관 후보자 명단이 기초적인 검증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었죠. 예, 저는 사실은 거의 검증을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서 검증과 관련해서 언급하거나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전혀 없지요. 없습니다. 또한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후 실무적인 후속 절차 등은 관련 실무 담당자들이 당연히 알아서 적절하게 진행한 것이고,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즉시 보고할 것이므로 당시 그 자리에서 별도로 언급하거나 논의된 바도 없지요.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리고 4월 8일 지명 발표하기 전까지 대통령실에서 이 후보자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일절 없었다는 것이죠. 네,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참고자료 사안은 제시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연도별 접수 현황표를 제시하고, 이거 헌법재판소 연도별 접수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피고인의 여야 간 대립이 극심하였던 2024년 동안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권한쟁의 심판은 9건, 탄핵 심판은 9건, 총 18건에 달하고, 이는 1980년에 헌법재판소가 처음 설치 운영된 이래 가장 많은 숫자였다는데 이걸 알고 계시죠? 정확히 제가 숫자로서 알고 있었지는 않았지만 헌법재판소가 상당한 그 업무 로드가 걸려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예, 23은 생략하겠습니다. 24항 물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 탄핵 심판이라든지 이런 권한쟁의 사건 같은 것은 행정부 등의 중요 의사결정에 일정 기간 공백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지연될 경우 국가와 국민의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거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고인이 2025년 4월 8일 국회 몫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더라도 그때로부터 열흘 후에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 임기가 만료되므로 피고인은 그동안 공석이었던 대법관 1명과 헌법재판 1명을 임명함과 동시에 임기 만료 예정인 헌법재판 2명도 일거에 임명하여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혼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고자 대통령 권한대행원에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죠.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경우 그 후 국회 인사청문회 등 후속 절차가 남아있어 최종 임명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임기 만료로 인한 결혼 사태를 막아 헌법재판소가 완전한 체제를 갖추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2025년 4월 8일 헌법재판관 지명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리고 주신문 아까 83항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만 추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신문 83항에서는 4월 7일 오전 8시에 이 권한대행의 국무총 행보안에 4월 7일 해가지고 9시에 총리실 간부의 비공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시간에 그 피고인과 김주현 민정수석이 헌법재판관 지명하기 위한 논의를 한 시간이 이 시간이라고 하는데, 아까 반대신문에서 물어본 거와 마찬가지로 매주 월요일에는 정례 총리실의 간부회의가 열리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3월 30일자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월 30일자 특검 측이 제출한 그 권한대행의 국무총리 행보안에도 3월 30일 총리실 간부회의도 9시에 그 간부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매주 월요일 날 그 총리실 간부회의가 비공개라고 특별히 했는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9시에 개최된 총리실 간부회의와 이 김주현 민정수석과 그 헌법재판관 지명을 논의한 거는 다른 거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김주현 수석하고 하는 회의를 지칭하는 거였다면 그거를 총리실 간부회의라고 얘기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 관련 회의를 이렇게 그 어떤 그 공식적인 그 행보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하는 사례가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별로 없습니다. 예, 이상 마치고 그다음에 추가로 한번. 네. 신문사항 예, 신문사항. 준비되셨나요? 아니 없습니다. 지금 그냥 한두 가지. 아, 많지 않습니까? 예, 많지 않습니다. 특검 신문사항 16항, 17항 관련돼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내용은 그 2024년 12월 26일자 대국민 담화 그리고 여야 합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피고인께서는 여야 합의가 있으면 즉각 임명하겠다라는 취지의 어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여야 합의를 간곡히 호소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합의의 의미에 대해서는 상호 뭐 양보나 타협을 통해서 완전한 합의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국회 표결을 통해서 합의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 같은데요. 이때 국회 표결의 의미입니다. 국회 표결은 찬반을 떠나서 최소한 여야가 표결 절차에 참여한 상태에서 표결이 이루어진다면 최소한의 합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신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는 여야가 또 여야 관계나 또는 뭐 국회 상황을 볼 때에 아직 뭐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라고 판단하고 그래서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앞두고 이런 대국민 담화를 간곡한 심정으로 발표를 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항 관련돼서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항 질문이 이렇습니다. 피고인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한 것은 12월 4일 당정대 회의 이후 형성된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에 따른 것이죠.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에 대해서 피고인께서는 모른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것을 좀 쪼개 보겠습니다. 모른다는 의미는 12월 4일 당정대 회의 이후 형성된 뭐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 이런 게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이 당론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 당론이 있었다 치면 이 당론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취지겠죠. 네. 예, 이상입니다. 네, 특검에서 뭐 추가로 물어보시겠습니까? 네, 순번 744번 제 141차 비서실장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 안건 2025년 3월 30일자입니다. 피고인께서 업무가 바쁘셔가지고 탄핵 심판 기각 이후에 직무 복귀하신 이후에 업무가 바빠서 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못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 3월 30일부터 4월 15일까지 이제 국무총리 행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3월 30일에 산불 성금 모금 행사 KBS에서 뭐 방송 가신 것 같고 3월 31일에는 총리실 간부 회의 하셨었고 이때는 뭐 비공개 이런 거 없습니다. 뭐 공개였는지 4월 1일 산불 성금 모금 행사 SBS 방송 나가신 것 같고 또 뭐 군부대 방문 4월 2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 4월 3일 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제주에서 제주도도 다녀오신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바쁘셔가지고 임명 재간 결재를 못 하셨다는 게 맞습니까? 거기에 있는 하나하나의 행사 자체가 다 그런 그 위기 극복하고 연관이 저는 있는 것들이 많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대신문상 18항 관련입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피고인께 여쭤볼 때 김주현 민정수석 진술 말씀드렸잖아요. 김주현 민정수석은 4월 6일 일요일에 연락 와서 총리실로 들어오라고 했고 피고인이 들어오라고 했고 그때 내가 민정수석이다 보니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구나라고 생각했다 추측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피고인께서는 아까 4월 6일인지 7일인지 어느 때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저하고 말씀하실 때도 조금 불분명했었거든요. 그 피고인 지금 어떠세요? 기억이 4월 6일 일요일에 먼저 연락하셨어요? 아니면 4월 7일 그냥 오전에 오라 하셨어요? 그 김주현 민정수석 진술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좀 분명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4월 7일 쪽에 제가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당일에 하셨을 것 같아요. 네. 4월 6일 일요일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런데 정확치 않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김현성 변호사님께서 이제 특검 신문 사안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20판 관련인데 제가 아까 피고인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한 것은 12월 4일 당정대 회의 이후 형성된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에 따른 것이지요 했는데 제 기억에는 진술 거부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모른다라고 하셨던가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모른다고 하셨었나요? 그러면은 제가 다시 좀 제시 좀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순번 9번 정진석 진술 조서 중 579쪽 14행부터 18행까지 제시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좀 이 부분을 다시 더 말씀을 드렸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정진석 비서실장 진술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4시경 당정대 1차 회동을 하고 이후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2차 당정대 회동을 통해 당내 컨센서스가 정해진 것이라고 봅니다.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 면담에서 나왔던 논의 중 가장 핵심적 결론이었거든요. 그 결론에 따라 추경호 원내대표도 의총을 통해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하였던 것입니다. 라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말했는데 오후 2시 14시경 당정대 회동에 정진석 비서실장 참석했고 오후 16시 대통령 면담 때도 정진석 비서실장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도 계셨고 정진석 비서실장 같이 있었는데 정진석 비서실장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진술에 대해서? 저는 진술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질문의 2차 당정대는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의 2차 예, 질문도 보여드릴게요. 답변에 대해. 예, 답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진석 피고인이 그 14시에 있었던 거를 1차 당정대로 표현을 하고 16시 때 대통령 면담 때를 2차 당정대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면담을 예, 면담을 이제 그때도 당정대였긴 했으니까요. 모임 구성원이. 그렇게 진술하고 있어서 그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피고인들의 변호인들께도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필요하신 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만 몇 예.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피고인들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네. 최초 12월 26일에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발표하신 것 자체 그리고 여야 합의를 촉구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서 특별히 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우리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그 배경, 이유 이걸 좀 한두 가지 여쭙고 싶거든요. 첫째는 그 당시에 권한대행의 어떤 권한이 이게 실질적 권한이냐 형식적 권한이냐 를 놓고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추천을 하더라도 임명을 실질적으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실질적인 임명 권한이냐 아니면 추천을 하면 그에 대해서 반드시 임명을 해야 되는 어떤 형식적인 권한이냐 그런 논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그때까지는 그 당시까지는 어떤 위법이다, 위헌이다, 해야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배경 하에서는 여야 합의를 할 때까지 내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판단을 좀 자유롭게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그 당시에 권한대행께서 이렇게 미루면서 지금 같은 사태, 이게 범죄로 기소돼서 재판받는 사태가 오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네,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도 그것이 미루는 것이 위법이라서 범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없고 선언한 사법기관도 없고 이 학설은 갈리고 있었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쭉 다른 말은 없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과 관련해서는 한덕수 피고인께서는 좀 더 여야 간에 합의를 하라 이걸 계속 답변하셨던 것 같고 대행의 권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는 취지는 답변하실 때는 안 나왔던 것 같거든요. 아니 지금 제가 질문은 그렇게 하시는데 묻는 취지는 그 고민은 네네 처음부터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권한대행의 그 국회목도 포함해서 그 임명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거기에도 우리가 비교적 익숙한 학설처럼 그 세 가지 현상유지적이냐 현상유지를 국한될 필요가 없느냐 아니면 저 권한대행이 무한대의 그런 그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냐 하는 것은 처음부터 계속 중요한 그 이 문제에 관해서는 토픽으로서 계속 있었던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뭐 그렇게 알겠습니다만은 앞에 대답하셨을 때는 계속 이제 여야 간의 합의를 계속 말씀하시길래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대행의 권한에 대해서 또 고민이 계셨으면 국회 몫이지만 권한 대행이 그렇게 임명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었고 여야 간의 합의를 더 충실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대답하셨으면 그렇게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앞에 부분에 계속 합의 문제를 말씀하시길래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학설도 갈리고 여러 가지 국론의 분열이라 할까요? 사회적인 갈등 또 정당 간의 생각의 차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좀 그 정당성이라 할까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여야 합의가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지 않냐. 과거에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정치권에서 합의를 통해서 그런 하나의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호소하자 그런 생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주장인지는 알겠습니다. 네, 계속 물어보시죠. 예, 그 취지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지금 재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권한대행께서 그 여야 합의나 이런 것들을 촉구하고 그렇게 기간을 연장하면서 임명을 미룰 수 있었던 심리적 배경에는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위법이 되거나 내가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을 위반하거나 이런다는 걱정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른 고려, 즉 국론의 분열이라든지 국회의 어떻게 보면 올바른 방향이라든지 다수당의 어떤 뭐 폭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걱정이라든지 하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정치적인 판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룸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미룰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죠. 네, 그런 걱정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4월 8일은 입장이 바뀝니다. 왜 바뀌냐면 두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탄핵 소추에 대해서 기각을 하면서 임명할 책임이 있다. 그게 무슨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임명해야 된다고 하는, 임명하지 않은 위법이라고 하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12월 26일하고 또 달라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3월 25일 그 탄핵에서 소추에서 돌아오고 다시 권한대행이 되신 이후에는 저는 임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전의 이유, 예. 어떤 범죄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까지 생각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안 했던 것 그렇더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헌법재판소에서 위법이라고 선언을 했지만 그렇더라도 탄핵을 인용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역시 정치적인 룸이 작용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12월 26일보다는 3월 25일 날 돌아오셨을 때 임명하여야 된다고 하는 부담이 높아졌다, 강해졌다. 저는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담이 전부 다는 아니었지만 예.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4월 4일 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복귀의 여지가 있는 실제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권한대행을 하는 것과 그런 예외가 없어진 상황에서 다음 대통령 선거가 한 2달 뒤로 있는 그 2달의 공백 동안은 온전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시는 거거든요. 제한 없이. 그렇다면 비어있는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을 임명 지명하는 것이 권한대행으로서 지금 현재 그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이후의 권한대행으로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로 임명하지 못하고 좀 미룹니다. 그죠? 미뤄요. 3월. 근데 아까 그 미루는 이유를 2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산불 얘기를 하시고 뭐 대외 경제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 그거 말고 다른 이유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임박해 있었습니다. 3월 중순부터 곧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재판장이 지금 피고인이 말한 건데 변호인이 본인 생각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건 부적절한 신문 방식인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스스로 이런 사유라고 했는데 거기서 지금 변호인께서 추가를 하시면은 아니 근데 지금 제가 그 뭐 생각하는 제가 저기 우리 저 권한대행의 입장을 한번 이렇게 이런 거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의견서로 제출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지해 주십시오. 의견서에 담는 게 어떠신지. 네, 뭐 너무 그래서 좀 짧- 질문 자체가 너무 이렇게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예, 입장 정리해서 그냥 맞냐 틀리냐 이렇게만 물어보신 취지로 보여서 예, 짧게 사실은 하겠습니다. 예, 예. 뭐 유도하시는 그런 정도 허용하더라도 좀 약간 많이 나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하시고 그 부분은 뭐 주장으로서 의견서로 내시기 바랍니다. 네.